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4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노동당 정권, 특히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재판. 구속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첫째,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고 거주지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몇 달 전에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 구속된다는 것은 이 재판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맞지 않고 특히 법치국가의 대전제인 개인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이 법률서적 바꿔야 됩니다. 구속재판이 원칙이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재판은 구속재판이 원칙이다. 극히 예외적으로 예컨대 수사에 협조하면은 또는 범행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면은 그때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 혐의가 내란이라든지 여적죄라든지, 여적죄는 참고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나 외국과 손을 잡고 그 나라를 뒤엎겠다든지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자에 해당하는 대역죄입니다. 이런 죄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구속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군사적 이적죄라든지.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적용된 혐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뇌물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뇌물죄의 제일 중요한 동기인 고의성이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에 반발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도 일종의 예술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술이냐?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답다는 건 뭐냐? 공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판이 공정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승복합니다. 내 죄를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참 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징역 20몇 년을 선고한 그 자리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 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선고 결과가 뻔하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설득시킬 수 없는 재판 절차라면은 그 재판은 추한 재판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한 2번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인데 지금 거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구치소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응거주춤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다. 호송차에서 내릴 때도 구치소 직원의 부축을 받았다. 이렇게 기자들이 있었군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지런하니까 이분이 건강할 것이다. 체력이 좋다고 했는데 역시 감옥 생활은 참 건강에도 좋지 않고 거기서 많은 울분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나오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출석 기일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재판부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항상 출석해야 한다. 안 나와도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정조사, 증거조사입니다. 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재판부가 계속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너무 죄송해서 휴정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다는 뜻을 한 거죠. 말씀해 주시는 게 편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나의 건강 상태를 지금도 그렇고 평생 숨기고 살아왔다면서 교도소에 오니까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하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은 나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알려지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숨길 수 있었지만 교도소에서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교도소에서 치료를 권했는데 본인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치료를 받으며 재판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니까 이 전 대통령은 치료를 받으러 나오면 특별 대우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2달간은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걱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재판을 기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78입니다. 노인입니다.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밥을 먹기 싫을 만큼 울분에 쌓여 있다. 그런 상태에서 왜 구속재판을 해야 되는지 전직 대통령에게 특별히 봐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죠.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형을 사는 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어야 합니다. 검사는 마음대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피고인은 잡혀 있고 하면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됩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다니려면 그렇게 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게임을 해야죠.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은 아주 추한 모습이 됩니다. 추한 모습이. 인간에게는 미학도 중요합니다. 재판이든 뭐든 전쟁까지도 그게 멋지게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멋지게 보이는 것의 제일 중요한 요점은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저는 2013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할 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머슴입니다. 국민의 머슴. 지난 5년간 머슴 일을 정말 열심히 한 분이죠. 임기 마지막 날에도 태국 수상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들 때까지 불철주야 일한 대통령. 심신이 건강하여 머슴 일을 그렇게 부지런히 할 수 있었던 이 대통령을 국민들은 박수 속에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성적을 저는 70점 이상으로 봅니다. 지지율이 30%밖에 안 되는 건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원래 짠 탓도 있고
분별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국민이 약 30%나 된다는데 이들은 무조건적인 이명박 반대자들 아닙니까? 흐르지 않던 강에 물을 흐르게 하여 환경을 되살린 게 왜 잘못되었습니까? 이 대통령이 잘한 건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 한미동맹 복원, 4대강 사업,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기, 복지 확대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것 등 많지요. 특히 튼튼한 재정을 박근혜 정부에 넘겨준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쉬웠던 일은 지난 8월 이후의, 지난 8월이면 2012년입니다. 8월 이후의 한일 관계 악화입니다. 특히 양국 국민들 사이에 감정이 나빠진 것은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넘기면서 나올 때 퇴임 인사를 했습니다. 퇴임사가 이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사입니다. 5년 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는 이 순간까지 잠시 잊지 않았던 소명은 오로지 선진 인류 국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이 우리 눈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5%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삶을 고단하게 해도 우리가 이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국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긍심과 자신감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웅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국제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피크에 달했습니다. UNDP가 매년 발표하는 삶의 질 랭킹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은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180여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1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다 해도 15등까지 갔습니다. 최근엔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가장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통계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가장 잘 극복한 덕분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부총리가 잘 했습니다. 강만수 부총리도 지금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잘하는 대통령 중에서 위대한 대통령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부지런한 대통령이 세 분 있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입니다.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한 분. 그 부지런하게 금융위기 등등을 돌파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것인지 그것은 1차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가. 오늘 재판에 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도 역사에 남을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놓고 재판해야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